길에서 빛을 찾은 자여, 전광은 당신의 이름을 외친다. 강한 의지, 불길 같은 열정, 노래는 자 노래. 조국을 위해서라면 나는 일어선다. 오, 애국자여, 당신의 길을 가리라. 빛나는 노래를 낮추라고. 노래를 좀 말을 들어야지. 자, 드디어 여러분이 보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이 다 저거들 대로 뜻대로 되겠지만 절대로 여기 계신 이 영웅을 짓밟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장광훈! 정광훈! 장광훈! 정광훈! 장광훈! 정광훈! 지금 상당히 목이 안 좋지만 아마 기도 끝에 내가 아마 그 자리 가면 적어도 공수처 이 새끼들이 다 두 손 들고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오셨는지 여러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문한 영웅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역적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우리가 존경해야 될 유일한 선지자, 국민혁명의 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적을 지내신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끝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여. 내가 보니까 약수동까지 뻗은 것 같아.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강화문 국민혁명 대표요,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 헌법 위의 권위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헌법 위의 권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부터 이미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발동할 것입니다. 이 국민 저항권은 최고의 국가의 권위로서 헌법학자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왜 정당한가, 그리고 5,300만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80년 동안 우파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식 교육에 바빠서,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병리현상이 일어났어요. 공수처라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일까요, 못했던 사람일까요? 그런데 뭐냐, 부분적인 공부만 한 거야. 아니, 국가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거야.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국가애도 기간이라면 전 국민이 무한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전 국민들이 다 이제 자숙하고 이런 기간에 이 공수처가 내란을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말까지도 뒤집어 가지고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 그래. 내란 수괴.
나는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서 내려온 용어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요 보면 말을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이 세상의 분위기를 점령하려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내가 요즘 TV를 거의 안 보는데, 왜? 종편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공중파, MBC, KBS, 그 다음에 SBS 전체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전문 전체를 보도하네요. 안 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아멘.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은 여론조사 기관의 90%는 좌파야. 좌파인데도 오늘 제일 짠돌이들이 36.1% 윤석열의 기록이 나왔고, 어떤 데는요 53%가 나왔어요. 53%.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여론조사 기간을 신청을 했어요. 3일 후만 나올 겁니다. 아니, 얘들이 문장 하나를 이상하게 물어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대답이 나와. 내가 열받아 가지고 여론조사 종식 기간을 조사 기간을 공식 신청했더니 앞으로 3일 후에 나오면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질문을. 자,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는 공정하잖아요? 공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며칠 후에 발표할 테니까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80%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이것을 교육시킨 제1기관이 뭐냐?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아멘. 우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하신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넥스트 워라고 하는, 다음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썼어요. 500페이지 썼습니다. 근데 내가 그 책을 읽고 하도 감동이 돼서 5,300만 권을 다 사서 전 국민에게 한 권씩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만드는데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어요? 방송실 준비됐어요? 야, 이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이걸 광화문에서 계속 틀은 겁니다. 왜? 이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 때 러시아 연방,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탄자 붙은 모든 기릭스탄, 파키스탄 모든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실제 실무자가 바로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3년 동안 강화문에서 돌렸더니 이제 강화문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분은 그 500페이지 되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예견한 거야. 오늘날의 이 시대를.
이 책이 써진 것이 벌써 30년 전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서 스스로 참여할 것이다. 자, 영상을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자, 스탑. 저도 이 스탑.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으면 내전에 의해서 망한다. 내전. 외국 군대가 침략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서의 내전을 통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내전이 붙은 겁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내전을 통하여 망한다. 내전을 통하여. 그래서 이 와인버거 장관은 내전이라는 것은 뭐냐, 외국 군대 침략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나라끼리 좌파 우파야. 여기서 좌파 우파란 말은 없어요. 내전을 통해서 망한다 그랬는데, 이게 드디어 내전이란 말을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재명, 이 개자식입니다. 이재명의 내전에 대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일개 당의 대표인 192석 야당의 대표인 사람이 내전이란 말을 언급하면 돼요, 안 돼요? 들어보세요. 지금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놈이 바로 내전을 유도하는 놈이에요. 유도하는 놈. 왜냐하면 이재명의 집회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방송도 다 들어보고 했더니, 처음에 남대문에서 세상에 모든 야당들 다 모아서 뭐 조국 정당 무슨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준석 정당 다 모았는데 몇 명 모였냐? 12,000명밖에 안 모였어. 실패했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한다 해서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했는데 줄어들어 10,000명밖에 안 모였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했더니 7,000명밖에 안 모였어. 나중에 네 번째는요, 창피해서 연설하러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살 길은 뭐냐? 광주 사태 같은 일을 광화문에서 일으켜서 내전 상태로 몰고 가야, 그래야 지가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국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전이 일어나면 수천 명, 수만 명. 광주 사태는요, 그래도 광주 사태 주민들 중에서 나중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공수부대가 다 광주 사태를 포위하고 해서 미국의 CIA가 발표했어요. 광주 사태가 왜 이렇게 최소한의 희생을 이루었느냐? 대한민국의 공수부대가 극도의 자제력을 가지고 극도의 자제력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공주 사태는 세계적인 사태 중에서 가장 생명이 많이 죽지 않는 160명 가까이밖에 안 죽었어요. 160명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내전을 광화문에서 다시 일으키겠다. 이재명이가 이놈을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내전이란 말을 입에서 꺼내서도 안 들리, 꺼내서도.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어서 하는 말 좀 들어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것을 폄훼하지 말라. 아니 나는 왜 대한민국 경찰이 보안법으로 이걸 체포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지금도 우리 집회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추운 날씨에 수없는 경찰관님들이 지금 여기 벽을 싸고 계시는데,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하는 말이 이게 본정신인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경찰관님들 괜히 고생하지 말고 보안법으로 이재명을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광화문의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이걸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서 부상자까지 합하면 500만이고 미군이 전사한 사람만 몇 명이냐? 4만 8천 명이야. 나는 미국에 가서 알랭턴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워싱턴에 이번에도 또 가겠지만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받은 거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또? 가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10분 연설하려고,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나를 좋아하는 장로님이 돈 100만 불을 내놨어요. 100만 불을. 그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면 나는 딱 미국 사람들은 말 복잡하게 하는 거 싫어해. 딱 세 가지만 말하라 그래. 첫째,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첫 번째 당선됐다가 두 번째 당선될 때 완전히 중국의 해킹 때문에 떨어진 걸 아니까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것을 내가 입에다가 사탕을 내가 다 집어넣어 주려. 사탕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트럼프가 두 번째 떨어진 이유는 뭐냐? 좌파 언론들 때문에 떨어졌어요. 내 요걸 또 사탕을 한 개를 더 넣어주려고 그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달콤한 사탕 세 번째를 넣어주려고 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가짜다. 어때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경찰관님들 빨리 이재명 체포하라니까. 이거는 보안법 위반이야. 그리고 간첩을 잡는 부서인 국정원을 저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개조해서 국정원은 간첩을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놔서 지난 1월 1년 동안 간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문재인이야 이 개자식아. 간첩을 못 잡도록 국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뭐냐? 문재인 이놈이 간첩이니까 지가 빠져나가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5,300만 국민 여러분, 절 보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를 씹지 마세요. 5,300만 국민 여러분들은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뭐 개딸도 좋고 주사파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는 머리를 생각을 좀 잘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다 두 손 들고 만세할 수 있어요. 뭐냐? 정강훈 목사가 6년 동안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문재인 때 이미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정강훈 씹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제일 씹는 말이 뭐냐, 유스 엔조이라고 있어요. 유스 엔조이, 아주 좌파 유스 엔조이라고 있는데, 유스 엔조이에 거기 기자 하나가 유튜브에서 토론하는데 나를 10년 동안 추적했다는 거예요. 나를 10년 동안 추적했는데 정강훈 목사의 10년을 자기가 조사해 봤더니, 첫째, 돈에 대해서 문제가 없더라. 그 사람은 있는 돈을 다 남한테 퍼들어 주더라. 두 번째 뭐냐, 여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더라. 왜? 나는 우리 집 사람을 40년 50년 부흥회 다니면서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중 투자하지 말라, 이중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스 엔조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하죠. 두 가지 실수만 안 하면 나머지는 실수라고 볼 수 없어. 첫째, 남의 돈 떼어먹지 말고, 응? 두 번째, 마누라 여러 명, 3명, 4명 갖지 말고, 응?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줄여서 말을 해도 내가 1시간은 해야 돼. 지금 앞으로 1시간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재명 이놈은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간첩 혐의로 체포할 수 있어야 돼요. 김일성을 뭐 폄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김정일을 욕하지 말라. 아니 민족의 최고의 내란 괴수인 김일성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죽여야 돼요.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놓고 지금 이놈들은요, 말 바꾸는데 선수권자야. 나는 이 모든 말들이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괴수라 그래. 하하하하. 이야 세상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괴수 맞아요? 아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내란 괴수요? 계엄령은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절차를 다 맞춰서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냐 이거야. 내가 나오라 한다고 여기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를 보고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계속 방송하고, 종편, KBS, MBC, SBS가 계엄령을 선포한 그 원문 자체는 다 감춰버리고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계엄 실패다, 이러니까 분노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 확실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특별히 공수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다 거치고 공수처까지 되신 분들이 그렇게 모르시냐 말이야. 일단은 국가 예의를 몰라. 아니 어떻게 애도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때리냐 이 말이야. 또 체포영장을 때린 그 판사, 허가해준 판사, 이놈은요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북한에. 그러면 과연 계엄령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잘 됐느냐 못했느냐. 이제 최고의 권위는 국민혁명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최고의 국가의 권위는 뭐냐, 헌법의 권위는 국민저항권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저항권의 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과연 계엄령이 잘못됐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 제1호 그냥 목사님 2호라고 하십시오. 2호? 아니 2호가 아니고 헌법학회 회장하셨죠. 네. 그때는 헌법학회가 다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죠. 오리지널은 하나였고요. 오리지널 하고 또 그 당시에도 짝퉁이 여러 있었습니다. 여기 강화문도 내가 운동해보면 속 예. 다 썩어. 그렇죠, 목사님. 예. 왜냐하면 3명 4명밖에 안 되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따로 집회한다고 개팔강을 떨어버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학회도 또 이 조선족의 피를 받았구만. 네, 그런데 예. 핵심적인 문제, 네. 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네. 헌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예. 제가 저 조문이 떴지 않습니까? 저 보시면 여러분 계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쁜 거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계엄이 나쁜 거라면 대통령에게 헌법이 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계엄은 나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글쎄, 그 다음에 예. 내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아니, 말씀하세요. 자 계엄을 하는 실제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군대라든지 네.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네, 현재 최고의 높은 자리, 현재 최고 높은 자리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직이죠, 목사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이게 계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반란을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반란을? 예, 네,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계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기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 머리가 돌들이 많아요. 5,300만 국민 여러분, 이 헌법학자의 말을 잘 들으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계엄령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지요, 목사님. 예, 맞죠? 그럼요.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로는 계엄은 뭐냐? 경찰력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병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지요. 네. 그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병력으로서 이러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고, 그래서 병력을 동원해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혀 하자도 없고 위법도 발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망을 좀 봐주세요. 사망을. 여러분 금년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잘 보시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 둘째 줄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거는 우리 다 잊어버리시고 그 뒷장 뒤에 문장을 보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는 법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반 법원에 관할 건을 군사법원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특별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헌법을 35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헌법 교수도 특별한 조치가 뭘까 예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어느 헌법책을 봐도 정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의 예가 무엇이냐를 단 하나도 쓴 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하.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항을 보시면요,
국회가 제주의견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면 대통령은 헌법이 직접 지금이 병력으로서 국가의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대통령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헌법은 유일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제 방법을 딱 하나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5항에 나와 있는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통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헌법학적으로 통치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건 대한민국 학자도 다 인정하는 것이고 미국도 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께서는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것이에요.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고 대한민국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망의 위로에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 밤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죠. 통상의 비상계엄은 이제부터 비상계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비상계엄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눈을 떠보니까 군인이 다 나와서 헌법기관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봤어도 지금부터 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한 예는 제가 단 한 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 네. 말이 너무 어려워. 이게 아는 사람이 박사님들은 말이 너무 어려워.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새벽 2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시나 4시에 해야죠. 4시에. 예.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집집마다 다 탱크들이 그냥 딱 박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계엄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 10시 반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네. 이거는 나는 볼 때 속된 말로 쇼했다고 생각해. 쇼했다고. 뭐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요, 계엄령 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뒷문으로 다 들어가라고 유도했어. 네, 예. 유도해가지고 192명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을 때, 해제 요구했죠. 해제 예. 요구했을 예. 때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바로 헌법대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으면 실제 계엄령을 한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무슨 계엄을 그렇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앞으로 계엄을 하려면 나한테 와서 좀 배우세요. 일반 부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전 국민들을 다 그냥 1대1로 장악을 딱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계엄을 통하여, 말만 이름이 계엄이지, 국민들의 저 가짜 선거, 국회의원들의, 나는 확신합니다, 국회의원들의 192석의 절반은 나는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가짜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에 대하여,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지. 다 탄핵시켰어. 다 탄핵.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22개를 다 탄핵시키고. 그러니까 그 탄핵의 정도가 예. 몇 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탄핵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되니까요. 대통령의 오른손이 잘린 겁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 다음에 입법 독재를 했으니까 왼손이 잘린 것이고 예산 농단을 통해서 양 다리를 묶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네.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당선이 딱 되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고소했던 검사들이 제일 큰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선거할 때에 너무나 억울하게 떨어졌다. 중국이 공작해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중국이 공작해서 떨어졌다. 너무 분해서 트럼프 지지파들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했어. 이것이 법에 걸려가지고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들이 알아서 전부 취소해버렸어. 알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윤석열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검사들이고 뭐고 다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국회도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어. 안 남으니까 자기 아들이 큰 죄를 진 걸 스스로 셀프 사면이요. 셀프 사면. 네. 스스로 셀프 사면했다고 미국 국민들은요 하나도 항의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스스로 셀프 사면해버리세요. 스스로 선언하시란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셀프란 말을 들으니까 여기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세계 제1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형태라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계속 말이야 탄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장하겠다. 처음에는 방어를 했어요. 헌법 13조를 찾아주세요. 난 저 교수님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 첫 번째는 방어가 됐다고. 그런데 두 번째는 한동훈이 때문에 이게 탄핵이 결의가 된 것이야. 그러면 헌법 13조를 한번 우리 박사님 통해서 해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33조 1항에서요. 네. 앞부분은 읽지 않고 그렇지. 밑에 보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헌법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중 처벌 금지란 말을 써요, 목사님.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해서 의결하려고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탄핵 소추라는 말은 뭔가면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탄핵은 파면이기 때문에 즉 파면 징계를 요구했는데 국회가 파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이에요, 목사님. 그랬는데 바로 다음 주에 또다시 파면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13조 1항 2문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설을 드리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안을 국회에서 올렸을 때 그때는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결됐습니다. 안 됐죠? 국민의힘 정당이 다 참여를 안 했어. 안 하니까 이게 8석이 부족해서 이것이 방어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한동훈 이 개자식이 끌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탄핵이 결의가 됐는데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거야. 한 번 사건, 동일한 사건은 다시 탄핵할 수 없다라고 헌법 13조에 5,300만 국민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무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시켰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헌법위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계속 사기를 치고 있어요. 계속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뿐 아니고 세상에 총리를 또 탄핵시켰어. 야야야야야야, 이거는 딱 한 사람의 의지야. 누구냐?
이재명의 한 놈의 의지입니다. 한 놈의 의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뭘 한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미꾸라지 한 놈 때문에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연말 연시 새해가 됐는데도 말이야 이게요 이재명 한 놈 때문이야. 한 놈 때문에 이미 조국은 깜빵에 갔고 한동훈은 아웃됐고 이재명 이제 한 놈만 처리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통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열받는데 대통령은 내환 외환을 비롯하여 뭐 기타 사항을 헌법 몇 조에 그 80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2조요. 72조. 자, 72조를 잘 보세요. 나도요 서당계 몇 년이요? 서당계 10년 풍어를 읽어가지고 헌법학자 옆에 있어서 잘 알게 됐어요. 보세요. 목사님이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세요. 학습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박사님보다가 내가 표현력이 더 뛰어나. 아멘. 왜? 나는 붕사기 때문에. 헌법 72조 읽어봐요. 시작. 읽기 전에요. 네. 목사님 수업료 안 내신 건 아시죠?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2조. 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외교, 국방, 통일, 뒤에 기타가 있어. 기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에 대해서 만약에 간첩은 즉시로 다 사형시킨다. 이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야. 있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을 만든 주범들이 간첩이야. 간첩.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면 일단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뭐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8월 15일 날 그 광복절 날 연설에서 우리는 해방의 완성은 자유통일로 완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유통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일본하고 원수지면 돼 안 돼? 미국하고 원수지면 돼 안 돼? 그러면 우리는 G2 국가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님 뭐 잘 듣지도 않겠지만은 정강훈 목사를 별로 인정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님 이건 헌법에 박혀 있으니까 이재명의 주장 뭐냐? 주한미군 철수야.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그냥 국민들이 멍청한 거야. 국민들이. 그런데 이재명을 쫄쫄 빨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40%예요. 40%. 두 번째로 뭐냐? 연방제. 연방제를 통일하자. 이거는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6번에 아예 이것은 국가로 말하는 헌법이지만은 이 정강정책은요 당으로 말하면 헌법이야. 뭐라고 썼냐? 6번에 세상에 이거 보세요. 강령 6번 통일 규정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설 한번 해줘봐요. 예, 우리 저 민주당의 강령, 그러니까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령을 보면요. 네. 통일에 관련돼서 그들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7.4 남북 공동성명, 그렇지.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네. 이건 알다시피 김대중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맺은 연방제 통일 방안이죠. 그다음에 14선언, 이거는 그 다음에 노무현이 가가지고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한 선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이건 문재인이가 한 것이죠, 목사님. 네. 그러면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의
강령, 즉 헌법에 해당하는 데다가 그들은 통일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버젓이 헌법에 써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연방제 통일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보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G2 국가로 가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헌법이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주장,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 이거 하고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보면 나는 100대 빵으로 우리가 이길 것 같아. 100대 빵으로.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좌파든지 우파든지 뭐 개딸년들이든지 무슨 주사파든지 누가 이재명의 이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를 덮으려고 윤석열을 거꾸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뭐로 내란 개수라 그래. 내란 개수. 자기가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이 나한테 등록금 냈냐고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받지 마시고 여기 분들한테 다 등록금 받으시라고 지금. 우리 여기 저 있는 분들에게.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네. 이 헌신, 기도 네. 등록금으로 하고도 남습니다, 목사님. 참 이렇게 마음도 좋아. 자, 경찰관님들 괜히 이렇게 어려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이재명을 체포하란 말이야. 이재명을. 이렇게 설명해줘도 경찰관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나는 민주당 편이다. 편이 어디 있어요? 편이. 특별히 전라도에 있는 국민들, 아니 이재명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하면 전라도가 어디 있어? 전라도가 북한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일 이 중에 간첩 중에 왕은 누구냐? 문재인이야. 문재인. 이해되십니까? 이 문재인이가 왜 간첩이냐? 도보 다리에서 USB를 넘겨주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래된 영상이니까 잘 보세요. 도보 다리에서 둘이서 비밀 회담을 하려고. 보통 국가와 국가가 정상회담 할 때는 배석자가 있어 없어요? 그리고 받아 적지요. 근데 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바깥에 나가서 도보다리에서 둘이 소곤소곤 하면서 여기서 뭘 넘겨줬냐? USB를 넘겨준 거야. USB를. 이 USB는요, 내가 완전히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이걸 계속 추적했어요. 구주와 변호사님이 계속 추적했더니 세상에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이 문재인은 내란 선동, 간첩 혐의로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지금도 이놈이 내란 수괴로서 뒤에서 좌파 애들을 다 조정하고 있어요. 다 조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빨리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다른 거 다 간두고 보세요. 이거는요, 이 사람은 진짜 간첩이에요. 진짜 간첩. USB 넘겨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내가 76개 혐의로 고발당해서 100% 무죄 받고 나왔어요. 100%. 이해되십니까? 첫 재판이 뭐냐? 현역 대통령 문재인을 왜 간첩이라고 강화문에서 연설했냐 이거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계속 그러거든. 문재인 이 간첩 같은 새끼야.
내가 계속 했더니 이것을 재판의 제1번으로 세웠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 판사들이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불렀습니까? 묻기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건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에 보면 스스로 간첩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쓰여 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재판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3번이나 청와대에다 요청했는데 했을까 못했을까?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76개 혐의,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뭐 별걸 다 뒤집어 씌워 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무죄를 받고 나와서 법무부가 나를 3번 구속시킨 죄값으로 6,800만 원 돈을 줬어. 나한테 6,800만 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컵라면 사주는 거야. 지금 컵라면 앞으로도 계속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라만 지켜내라 이거야.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뒤에 USB가 어디 있나 하고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한번 내가 물어봤어. 변호사 통해서 구조화 변호사님이. 국가기록보존소는 뭐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말, 정상회담, 메모한 거 전체를 30년 동안 국가기록보존소에 넣어야 되고 30년 동안은 비밀로 덮어놨다가 30년 후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왜냐면 죽으니까,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국가기록보존소장이 뭐라고 통보하냐? USB 내용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사형시켰습니다. 사형. 왜 감추냐 말이야. 왜 감춰? 그래서 구조화 변호사님 통해서 계속 찔렀어요. 민사소송을 했어. 민사소송 했는데, 민사소송을 USB를 놓고 민사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세상에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야.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라도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 장관들 차관들 이번에 다시 돌아오면 100% 다 바꿔버려야 돼. 다 바꿔버려야 돼. 지금 현재 우리 통일부 장관이 그 재판부가 USB를 다시 제출하라 그랬어. 했더니요 국가 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사 3명입니다. 그런 예가 없어. 재판에 판사 3명이 사랑해. 자, 그래서 판사 3명이 직접 통일부를 갔어요. 가서 보고 오더니요 이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어요. 왜? 국가 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 기밀사항이 심각한 것을 저 김정은한테 넘겨주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문재인은요 완전히 처형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동의하십니까? 저놈이요 비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생각해. 새만금에다가 똥만 싸는 그거 태양열 전지 만들어 가지고 나는 비자금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빨리 체포해야 되는 거야. 체포.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나를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놈이 누구냐?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이 김용민이 한 놈은요 모니터 요원을, 내가 사는 설교, 내가 하는 연설 모든 걸 다 녹음하고 녹취하는 것을 60명을 두고 있어요. 60명. 그 60명 월급을 어디서 줄까? 어디서 주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죄 받고 나온 뒤에 하도 억울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조중동에다가 내가 돈 1억을 주고 광고를 했어요. 자, 광고 한번 보세요. 조중동에 내가 광고를 했어요.
나 같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 고발하지 말아라. 왜? 나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무죄 받고 나왔다. 나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조중동에다가. 그러면 김용민 이놈이 나를 고발을 이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광고까지 냈어. 그런데 이 새끼가 또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지금도 내가 재판을 김용민 때문에 4개를 받고 있어. 4개 재판을 4개 받고 있는 중인데, 해나 마나 다 무죄야.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자유일보를 발행했다고. 아니, 자유일보 발행하는 게 죄요? 그러니까 간첩이 되든지 좌파되든지 주사파 애들은요, 날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광고를 딱 냈단 말이야. 그 내가 김용민 증인한테 물어봤어. 내가 광고 낸 걸 이걸 반영하니까 못 봤다는 거야. 아니, 60명의 모니터링을 놓고 조사를 하면서 이걸 못 봤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래서 나는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최소한 2만 명은 완전히 구속시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재명 때문에 내란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에 물러주고 후손들에게 물러주려면 반드시 이번에 국민혁명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발언 해주세요. 자유발언. 자유발언. 저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열기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설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에서 승리할 것이고 돌아올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용어를 정리하고 제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이는 우리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면 대통령이 내란을 했고 내란의 수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내란이 이다 아니다는 말 대신에 바로 너희들은 반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란이 아니다라는 말 대신에 니네가 반란한 것이다, 이재명이는 반란의 수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안타깝죠? 배신과 배반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될 국무위원이나 장관들마저도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군이 힘이 있을 때에는 마치 야당과 싸울 듯이 했지만 주군이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배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최상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상목은 제2의 이완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완용이냐? 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상목은 반드시 적어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무효 가처분 사건이 헌재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터인데, 기본도 무시하고 이재명이가 본인을 갖다가 형사 처벌하겠다, 그다음에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굴복하고 야합하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반국가 세력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제2의 이완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최상목과 그 가족과 자손에게 제2의 이완용이라는 주홍글씨를 반드시 우리는 붙일 것이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이완용은 누구냐? 바로 오동훈입니다. 공수처장이 오동훈이죠? 네, 오동훈.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너무나 적극 나대면서 대통령에게 항거를 해요. 제가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이 오동훈이는
좌파 중에 좌파가 되는 것이에요. 어허. 이 오동훈이는 사법시험 연수 27기인데 한동훈, 이원석과 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전계선이 바로 직전에 서부 지방법원의 법원장이었어요. 이 세 사람과 연수원 동기인데 이번에 오동훈이가 왜 서부 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체포를 청구했느냐? 그거는 자기와 한솥밥을 먹은 전계선이가 법원장으로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그 산하에 마은혁 부장판사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은혁도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지만 최상목이가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부지방법원을 보면 전계선 원장, 마은혁 부장, 그 다음에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누구와 공모했느냐? 이 오동훈하고 같이 공수처장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헌정사상 처음에, 저도 처음 보는 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이죠. 관할권도 위반된 것이고 발부된 영장의 내용도 위법인 것이고 무효인 것인데, 그 위헌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가서 경호처와 대립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이 공수처장 천인공노할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이 새끼 완전. 또 하나, 자식. 이 오동훈이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승엽이라고 하는 이승엽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가서 한번 쳐보세요. 이승엽이는 현재 민주당 이재명의 사건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게 이승엽이에요. 이승엽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서부지방원장을 지낸 전계선, 그 다음에 이 오동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재명의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엽이가 이재명의 법률 담당 오른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겠죠? 이 이동훈과 같이 한솥밥 먹었다는 전계선이가 있는 것이고, 그 전계선과 공수처장이 합작을 해서 이번에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될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가지고 전무후무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그런 처음 듣는 영장 발부를 통해서 판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뿐이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한무치의 이런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제2의 이완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 많은 이완용이 있지만 영장을 발부한 이승우는 우리법 연구회 멤버인 것이고 좌파인 것이고 전라북도 무주 출신인 것인데, 이상하게 지방법원에는 이승훈 좌파, 마은혁이는 이 민주노동당인가에 연루가 된 아주 그 좌파 행동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은혁이 있었고 그 위에가 전계선이 있었는데 그들이 합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승훈도 제2의 이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배신의 바람과 배반의 풍랑이 대한민국을 넘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은 불 가운데로 지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을 불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최후 발악을 떨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긴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 애국 세력, 애국 동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움직여주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전체 국민에게 알린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위기 시에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을 이끌어 가실 리더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총사령관 전광훈 목사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국가 위기 시에 전광훈 목사님의 지도하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건국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약에 이승만이가 박헌영한테 싸워서 졌으면 여러분과 저는 북한에서 다 태어난 거야. 경찰관님들 잘 들으시라고. 아니, 뭔가 오줌인지 똥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이승만이가 박헌영을 때려잡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제주도까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때문에 우리는 세계 경제 6위가 되었단 말이야. 6위가. 그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경찰관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승만과 박정희 혜택 안 봤어요? 봤잖아요. 다. 그 후에 최고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야. 윤석열만이 자유통일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짧은 인생 사는 거 여러분 헛되이 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 앞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재명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아까 영상 내가 다 보여줬죠? 이재명이 어떤 놈인지 다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수처에다가 계속 우리가 공격했는데 걔들이요 우리한테 거꾸로 고소를 못해요. 고소 못한다는 건 뭐냐? 인정한다는 거야. 부정선거를 인정한다는 거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처리하는 마크맨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이거는 별 1개 가져왔는데 별 3개요.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제 밤을 새우시고 이 추위에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시며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멸공.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또 내 자녀들과 손자들이 누리는 자유와 또 경제적인 번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은 언제나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 추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못 먹고 굶주리고 공포에 떨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지탱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이런 번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께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좌파, 정부, 반미, 친중 세력은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평해하고 오히려 이놈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에 대해서 그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를 따르는 게 있는지 저는 정말 원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제 군생활이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계엄은요, 우리 군대가 100년에 있을까 말까 한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 이상으로 평시에 나라의 통수권자가 계엄을 선포하면은 일회의 빈틈도 없이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16년 후배인 이번 계엄사령을 지낸 육참 총장과 3스타, 1스타, 2스타 대령까지를 보니까 정말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다 찾아봤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놈들을 다 진급시키지 않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엉뚱한 놈들을 진급시키고, 여러분, 다른 분야와 다르게 우리 군은 대령을 뽑아서 대장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은 명쾌합니다. 나라가 목숨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바쳐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이런 사상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의 특성은 상명하복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군인이라면 그 명령을 끝까지 완수를 하고, 완수하지 못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군인은 나는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런데 어디 신문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질질 짜고, 저는 군대까지 이렇게 망쳐버린 이 나라를 보고 정말 원통해 죽겠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7번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도 한두 번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월망을 보십시오. 월남을 보십시오. 보트피플 기억나십니까? 저 북한을 보십시오.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에게 이런 좋은 축복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이번이 절호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피와 구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의 자유를 망치고, 경제 성장을 망치고, 내 자녀 손주들을 망치려는 이런 인물,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망했습니다. 포퓰리즘 망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 야권, 우리 정치인들은 따라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 똑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투표권을 가지고 이런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은 다 몰아내야 합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자존심 없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왜 다시 한번 해보자 말 못합니까? 선관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에 부주자 투표 딱 하나, 5장이 떠들어져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게 민주국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부정선거를 정거를 대고 정황을 대는데 선관위는 뭘 합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바로 이런 세력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대통령을 급박하는 이런 세력이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의 수괴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자유경제체제 앞으로 예수한국 보험통일을 해서 자유통일국가로 가는 그날까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기도원 300용사로 불려왔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사령관 정광훈 목사님의 명령에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에 따라야겠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요? 공수처 공수처 니들은 다 서울대 법대 나왔다며. 이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이요 보니까 깡통이요 깡통.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아니 공수처가 그것도 처장이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줬어. 임명해줬으면 공수처가 여기다가 압수 영장을 때리면 돼요? 인간의 기본이 틀려 쳐먹은 거야.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그래 안 그래요? 또 이번에 계엄령을 통하여 드러난 걸 보니까 검사들이 다 반란했어.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솥에 30년 동안 밥을 먹은 검사들이 세상에 이재명 눈치 보느라고 반발했어. 그런데도 이 검사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강화문 운동 우리가 지난주간 저지난주간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돌아와 버렸어요. 또 돌아왔어. 그래서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공수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니 왜 니들이 하지 왜 우리한테 맡겨? 우리도 못해. 이래야 정답인 겁니다. 이래야. 근데 뭐 체포영장을 때려? 야이 개. 정말 말이야. 예? 조금 전에 내가 김학성 교수님 통하여 헌법 강의하는 거 안 들었어 이놈들아? 어? 공수처는요 대통령을 수사할 권리가 없는 거야. 그렇게 법만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놈들이 그런 것도 모르냐 말이야. 모르면 김학성한테 와서 배우란 말이야. 배워. 그리고 경찰관님들, 절대로 경찰관님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동의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잘 들어두세요. 우리는 헌법 위의 권위로 4.19와 5.16 혁명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자고. 이거는 100% 이미 벌써 확정된 거야. 나는요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국민의 70%는 이미 윤석열한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4.19가 일어났을 때 헌법도 다 바뀌고 내각제로 다 바뀌고 5.16이 일어났을 때 헌법, 내각제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번에 이야 진짜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아마 피를 토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윤석열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로 세울 것입니다. 가짜들 싹쓸이 하시고. 대통령님, 내가 국민저항권으로 빨리 내가 원대 복귀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2년 반 지났죠. 남은 2년 반은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좋은데 마음도 좋고 너그럽고 말이야 어울리기 좋아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사람 보는 눈이. 그래서 그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는 내가 보충을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보시면 앞으로 2년 반 동안의 자유통일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을 잘 써야 되거든. 꼭 저하고 합의해서 요 새끼는 빨갱입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요 새끼 빨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지시를 받고 가지고 논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제2의 두 번째 국민 담화를 여러분들이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약 25분 동안 기니까 이번에 이 집회가 끝난 뒤에 들어보시고 핵심은 내가 여러분에게 다짐받아야 돼. 뭐냐? 이번 토요일 사실 이번 토요일은 우리가 강화문 집회 안 하려고 그랬어. 왜? 국가 애도 기간이니까. 근데 빨갱이들이 3,000명이 나온다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비상을 걸었는데 지난 토요일보다가 또 저지난 토요일보다가 이번에는 강화문에 내일이요. 내일 맞죠? 내일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이기 위해서 내가 총 비상을 다 걸었어요. 지난 토요일, 저지난 토요일도요. 나는요 살인적인 스케줄로 부산, 그 다음에 포항, 울산, 대구, 그 다음에 안동, 김천, 그리고 대전, 그리고 또 여기 안산, 그 다음에 또 의정부, 또 동두천 다니면서 5만 원짜리 부패를 내가 다 사줘가면서 내가 돈이 다 떨어졌어. 빨리 헌금 좀 해줘봐.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 좀 해보란 말이야. 이러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복귀될 수가 있고 국민 저항권을 바로 행사하여 바로 돌아오게 합시다. 근데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실제는 딱 한 가지야. 뭐 국회 그 한 것도 다 쏘고 실제는 선관위야.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야.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면독할 목사님 자길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이것을 들어보고도 5,300만 국민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바로 정신병원으로 입원하세요. 이 말을 들어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경찰관이고 뭐고 5,300만 국민들 이 말을 들어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령 선포한 것은 뭐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이것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장일 목사님. 네, 부정선거 있었어 없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5,300만 국민들이 놀라서 네. 다 팬티에 오줌을 줄줄 싸도록 증명을 한번 해주시라고. 아니 예. 뭐 목사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뭐. 박수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또 우리 젊은이들이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가를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붕괴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밝혀내고 바르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느냐, 먼저 그 비상계엄 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 경찰이나 검사가 자기들의 수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또 우리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각계표 한 것 좀 보세요. 경찰은요, 이 수사권은 있는데 이 영장 청구권이 없고 기소권이 없어요. 특별히 내란에 대해서는 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검찰은 수사권은 있는데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있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엉뚱한 법을 가지고, 여러분, 이들은 이 내란이라는 죄목으로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사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하게 공수처가 거짓되게 그리고 위선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영장 청구권은 있지만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여기에 체포하겠다고 온 것은 불법입니다. 저들은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강훈 목사님이 국민 저항권으로 저들을 맞서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저들은 분명히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재명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도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들이 와서 공권력 행사하러 온다? 그건 공권력이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위법.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합법적인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대통령이 다시 복직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국민에게 깨워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상권 분립을 저 더불어민주당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모든 사람을 탄핵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를 마비시켰으니까 상권 분립이 무너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사법부, 이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하는 그곳에도 협박을 가하고 탄핵을 가하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람의 위법을 저지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데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법을 뜯어 고쳐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사법부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김문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 판검사가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간첩이 점령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들과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움 속에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 상권 분립이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파괴하는 저 세력들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저항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지금의 헌법 위에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 세력들입니다. 젊은이들도 다 나와야 되고 우리 민족 다 깨어 일어나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요,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복원시켰다고 탄핵을 한 것입니다. 왜 저들이 탄핵의 1호에서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감을 심어줘서 탄핵했다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외교권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이 나라의 국민을 깨우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렌스식을 하면 됩니다. 아니, 컴퓨터 한번 열면 됩니다. 대통령이 명령해서 열자 그래도 거절합니다. 국회에서 열자 그래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권을 빼앗겼는데, 아니 여러분, 토끼 그림을 놓는데 개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A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C라는 사람이 뽑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던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 몇 번이고 보여줬지만 또 보고요. 저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했는데 0표가 나온 지역, 한 표, 아니 수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한 표 나온 지역,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아니, 숫자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3, 40분 동안 멈춰 있다가 숫자가 뚝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요, 자기들이 개수를 71%에다 맞춰놨는데 투표한 숫자가 67%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조정을 해놔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해커들이 뒤에서 막 조정하다 보니까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나중에 다 개표하고 끝나고 났는데, 아니 며칠 지나고 가서 보니까요, 들여다 보니까 투표가 50몇 표가 줄어서 공개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이 착오가 있어요. 우리 한번 부정선거 동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유통일당이 하도 표가 적게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찍은데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대부분 손 들더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서
국민의힘 찍고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 한번 만세해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내리세요.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영표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갔냐면 부산 금정구를 찾아갔어요. 거기 있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투표한 사람들 말고 자유통일당 당비를 내고 그리고 당일날 가서 투표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저는 당일날 가서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서요 당일 투표 확인증을 띄면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당일 투표 확인증을 받아오고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비를 냈고 그리고 그분에게 뭘 썼냐면 확인서를 썼어요. 내가 당일날 투표했음을 확인하고 자유통일당을 찍었다 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냈더니 처음에는 각하시키더라고요. 고소를 했더니 고발을 했더니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금정구에서만 0표 나온 데가 10표 확실하게 찍은 사람, 그 다음에 1표 나온 데가 36, 그보다 많지만 제가 한 것은 자유통일당 당비를 4년 이상 낸 사람들,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확실히 찍었고 투표 확인증을 낸 사람, 이런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분명하게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사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더니 이거를 기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했어요. 각하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기 위해서 정복한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무엇이냐면 개표하는데 우리나라 투개표기가 전부 다 조작을 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개표를 쓴 나라들마다 다 부정선거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도 8번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8번이어야 되는데 자유통일당 개표 놓는 데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저리로 빼버리고 우리 표가 아마 조국당으로 간 것 같아요. 아니면 무효표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냐면 양평에 계신 분이 이거 다 확인해 가지고 보내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기 보십시오. 3, 4, 5 있는데 우리는 저 뒤에 기타로 8, 10번부터 이렇게 기타로 넣어버렸어요. 이게 어디냐면 제주도 제주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더라도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네, 요거 보세요. 요게 어디냐?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에서 이틀 뒤에 가보니까 투표지를 다 갈아서 지하실에다 싸놓은 걸 한 목사님이 거기 일 보러 가다가 입구를 잘못 찾아 들어가서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저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홍콩이 말이죠. 중국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법을 다 공산화법으로 바꿔버려가지고 홍콩이 중국에 예속돼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이번에 이거 안 밝히면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하남에서 딱 한 군데 가밀동이라는 곳에서 추미애가 이겼거든요.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투표인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투표인 수보다 투표 개표 숫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계속 투표 보시죠.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가밀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됐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 확실함을 알겠습니까? 이제는 저 법치외 지역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들 대법관들 다 해고시켜버리고 포렌스식으로 이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투 개표기가 콩고에 들어가서 부정선거가 드러나가지고 8,000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나라가 아직도 그런 투 개표기를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선거에서 말이죠, 이번에 국회의원 뽑을 때 사전선거에서 60대 이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만 몰표로 쏟아져 나옵니까? 이것은 부정선거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열고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한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정선거 밝혀내는데 생명을 겁시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라. 3번만 합시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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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